식습관과 다이어트에서 가장 핫한 주제, 간헐적 단식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슈리베다 시작합니다. 자, 우선 가장 유행하는 식단법, 간헐적 단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왼쪽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사를 하면 그 음식물을 섭취하고 당 수치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소화대사 작용이 시작이 되면서 아나볼릭 구간이라고 하는 동화작용, 뭔가 뭉치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구간이 요 아나볼릭 구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당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진입하는 구간이 카타볼릭 구간이라고 해서 이화작용, 이제 분해를 시키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간헐적 단식법을 적용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고 안 먹고에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상 이 당 곡선이 완만하게 그려지는 식사를 꾸리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음식을 섭취했을 때 당 수치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음식들로 위주로 식사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드시려면 가공과 정제가 최소화된 음식으로 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통밀로 된 빵을 드시는 것과 하얗게 정제를 많이 해서 흰 면, 그리고 흰 쌀, 흰 떡으로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과의 차이, 잡곡밥을 드시는 것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채소나 통곡물, 뿌리 채소처럼 섬유질도 풍부하고 거칠거칠한 음식들은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것을 잡고 있는 섬유질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이것을 깎아내서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빠르게 맛있게 정제를 해내면 이 곡선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단곡선 자체의 경사도에 따라서 우리가 체감상 느끼는 배고픔의 정도라든지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이렇게 완만한 단곡선을 그리시려면 전체식 위주로 가공 정제가 최소화된 음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렇게 하셔야 요 분해 구간,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몸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자가포식, 오토파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디톡스가 일어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려면 독성 배고픔이 사라져야 된단 말이죠. 독성 배고픔이 어떻게 생기느냐? 요 앞에 곡선을 이렇게 수직 상승하게 만드는 주스류, 뭐 소다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 쌀, 흰 빵, 흰 면 위주로 국물을 진하게 낸 것들, 간이 세게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가람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수직 상승하면 기분이 가장 좋고, 그게 떨어질 때도 부작용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떨어지면 여기서 그 극렬한 반응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짜 배고픔, 독성 배고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독성 배고픔이 생기면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발이 떨리시는 분도 있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입이 심심하다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작 이 이화 구간으로 진입을 해서 몸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못 참고 바로 당만 떨어지자마자 식사를 하는. 그래서 이화 구간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즘 세대의 성인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식단에 도전을 하실 때 하셔야 될 것이 요 당 곡선을 완만하게 그리는 전체식 입에서 그렇게 즐겁진 못하겠지만 천천히 소화될 수 있고 속이 편안한 식단으로의 전환이 가장 먼저 되셔야겠고 그렇게 되면 이화 구간으로 시간을 주는 소위 말하는 그 간헐적 단식이 일어나는 오토파지 효과가 일어나는 자정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간헐적 단식에서 이제 많이 변형이 돼서 나는 일일 일식만 한다. 그래서 건강해졌다. 살이 많이 빠졌다 하시는 분들 한 끼 먹으면서 음식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몰아서 폭식하시고 나머지 다 굶고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하시고 채식을 하시면서도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많이 하셔서 정작 이 이화 구간 디톡스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는 먹는 양이나
그 열량들을 너무 제한을 많이 하셔서 몸이 오히려 소모가 많이 일어나는, 몸에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왜소하게 만드는, 신경적으로도 많이 불안해지는 여러 문제들을 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법은 그냥 무작정 시간만 딱 정해서 아무거나 먹고 나머지는 살 빠지게 안 먹는, 굶 참는 이런 형태로 가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곡선은 사실상 간헐적 단식법이 유행하기 전에 그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인간이 당연하게 식사를 음, 몸이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소화가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 섭취 너무 당연한 일. 그리고 밥을 먹었으면 그것이 소화되고 처리하는 데까지 충분히 먹지 않으면서 기다려주는 일. 이건 너무 인간의 육체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순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음식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맛있게, 조금 더 흡수가 빠르게, 영양가 높은 것들을 흡수가 빠르게끔 조그맣게 이렇게 습관들이 변하면서 트렌드가 바뀌면서 요 곡선 자체가 무너지고 독성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죠. 독성 배고픔을 호소하는 분들의 특징은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이 구간으로 진입을 하셔야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어떤 식단법을 따라가야 될까? 어떤 시간대에 맞춰서 먹어야 될까를 고민하시기 이전에 지극히 단순하게 건강한 음식을 의로의 아이템 전환부터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아유르베다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너무나도 심플하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아슈탄가 흐르다야 수트라스타나 아슈탄가 경전에 실린 내용인데요. 지르네, 힙담, 밑담 해서 이 세 단어 안에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식습관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거기에서 이 첫 번째 지르나라고 하는 것이 소화가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간헐적 단식의 가장 표준이 되는 그 지점이란 말이죠. 이전 식사가 소화된 후에 내가 점심 식사를 했으면 그 점심 식사가 완전히 소화가 된 후에 식사를 하는 그 다음 끼니를 섭취하는 습관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식사가 소화된 상태에서 입이 심심하다 그래서 지금 뭐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은데 또는 나는 지금 안 먹으면 이따가 일 때문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픈데도 식사를 하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인간에게 가장 건강에 필요한 것은 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뭐 히따 밑다에 포함되는 것은 본인의 체질을 고려해서 나한테 이로운 음식을 찾는 거. 세 번째, 양을 조절해서 먹는 습관. 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루어지려면 가장 첫 번째로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는 습관을 일단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 지르나라고 하는 것, 간헐적 단식의 가장 표준이 되는 것,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건강한 사람의 식습관 1등은 요 습관을 먼저 들이셔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욕구를 채워주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간헐적 단식도 그렇고 아유르베다 의학도 그렇고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욕구, 그중에서 식욕, 이것을 올바르게 충족하라.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식욕을 이것을 조금 더 즐겁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더 자극적으로 먹는 것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식욕, 뭐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채우라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식이 전혀 어렵고 생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인간이라는 동물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어떤 식단을 꾸려야 될까, 식습관을 꾸려야 될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지극히 단순하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으셔도 납득할 만한 당연히 끼니가 되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소화가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다시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는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져가기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짜릿한 음식에 중독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소화를 할 수 있는 음식으로의 전환. 그냥 자연스럽게 욕구를 충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단을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디테일들이 있고 아유르베다에도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뭐 체질별 식단법, 계절별 식단법, 그다음에 질병별 식단법 다양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관찰하는 습관. 아, 배고프다. 그죠? 그러면 건강하게 채울 수 있는 음식을 소비하기. 저는 지극히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렵게 뭐 의학적으로 영양학 공부를 하고 식단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저는 이게 건강해지는데 식습관을 찾는데 가장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거 좋은 식단이래, 저분은 저렇게 해서 살 빠졌대를 따라가시기보다 나는 지금 나한테 얼만큼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팟캐스트 슈리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